또 하나의 논란의 지점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특정 종교가 특정 정당과 유착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종교를 해산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앞에 그런 발언들을 해왔는데 알고 봤더니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크게 다르진 않았더라 하는 논란과 의혹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전재수 의원 거론된 것뿐 아니라 다른 민주당 현역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 앞에서 노래도 불렀답니다. 2022년 대선 앞두고 전방위 로비 선거가 또 있네요. 통일교 관계자, 보통 행사에서 연설이나 설교를 하면 회당 100만 원 지급하는데 민주당 당시 의원 B에게는 500만 원씩 줬다. 이 민주당 당시 의원이 한학자 총재 앞에서 노래를 부른 적도 있다. 통일교와 민주당 단체 대선을 앞두고 가교 역할을 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양태형 변호사님,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와 국민의힘이 연관되면 정당 해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민주당과 통일교의 연관이 확인되면 그럼 민주당도 해산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정당 해산 그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됐던 사실 그 부분은 사실 통일교 유착 관계라기보다도 사실 그 12.3 비상계엄으로 이뤄지는 내란 혐의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제 정당 해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근데 다만 만약 2022년 당시에는 통일교가 뭐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고 불법적인 혐의가 많은 그런 종교라는 거는 알지 못했던 그냥 일반적인 종교로 봤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당연히 이제 대선 때 종교단체에 가가지고 이제 뭐 유세라든가 선거 지원을 이제 요청하는 거는 그건 사실 뭐 국민의힘 민주당 가리지 않고 다 어느 정당에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건 특별할 게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 과정에서 뭐 저런 불법적인 무슨 뭐 뇌물이나 저 불법 정치관 같은 게 받은 게 다 밝혀진다면 저거에 대해서는 저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국민의힘 뭐 어느 당인 관계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불법을 저질렀으면 다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 이 통일교와 컨택을 했던 대목도 보도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2022년 2월 28일 대선 전 통일교 부회장과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대화 녹취 내용이에요. 이재명 후보자나 사모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A 의원을 본부장님 한번 뵙게 하겠다 했다. 윤모 씨,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락 왔다. 총재를 뵙겠다고. 정진상 쪽에 확인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녹취가 특검에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곽태규 의원님. 예. 그러니까 저 녹취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이제 확인해 볼 문제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런 녹취도 있는데 특검은 꽁꽁 감췄네요. 소위 야당에서 말하는 건 특검이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직접적인 컨택 녹취도 나오고 현 정권의 장관급 인사에게 얼마가 시계가 건너됐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나오고 했는데 그렇죠. 국민들 앞에 이걸 다 숨겼다. 예. 야당에서 문제 삼는 건 이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동일한 사람이 뭐 뇌물성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줬다고 동시에 진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기본 중에 기본이 받았다고 하는 돈이 흘러간 쪽에 대해서 똑같이 수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 여당이어서 안 하고 야당이어서 하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죠. 수사의 기본인데 당시 그 윤 전 본부장 아마 통일교에서 정치권과의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 같아요. 네네. 근데 진술을 하는데 그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어느 정도의 좀 물증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 시기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진술하는 것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느꼈으면 똑같이 수사를 진행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똑같은 정도의 진술과 증거를 가지고 구속까지 된 상태고요. 예.
지금 전재수 장관은 물론 혐의가 인정되기 전이긴 하지만 수사조차도 지금 진행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사전 구속영장 심사를 할 때 네네. 만약에 특검이 같은 증인한테 권성동 의원에게 이렇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도 받았고 여당 민주당 유력 인사에게 똑같이 금품과 시계를 줬다는 진술도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 얘기했다면 한 명에게만 영장이 나왔을까? 아니면 이거는 구속에 대해서 좀 다른 판단을 했을까? 예, 예. 재판부 입장에서. 예. 근데 재판부도 당시에 영장 심사 때 민주당 인사들과 통일교의 어떤 금품 전달 내용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전달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보시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 내용이 뇌물죄가 아니에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만 줬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론에서도 안 좋게 봤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 신문을 하는데 특정 종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은 접촉을 했고 똑같은 정도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만약 한쪽만 구속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두 명의 정치인이 똑같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똑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면 오히려 줬다고 하는 쪽의 진술을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그러네요. 실차를 두고 수사를 하는 바람에 너무나 다른 결과가 지금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두 분 다 억울할 수 있어요. 권성동 전재수 의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둘 중에 한 분만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데 문제는 특검이 왜 동일한 시기에 나온 비슷한 양상의 진술에 대해서 취사 선택, 취사 기소를 했느냐. 이게 지금 논란이다. 이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지금 또 일부 언론에 의하면은 당시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에서는 이거 똑같이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특검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럼 이 결정은 민중기 특검이 한 거예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언론 보도상에 의하면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특검 지휘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 상부가 어디까지 상부입니까? 뭐 민중기 특검 내지는 특검보까지겠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에 내부에서도 수사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걸 묵살했다. 이것은 완전히 범죄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게 수사한 것이 8월 달경인데요. 지금 공소시효도 문제가 되는 게 2018년 9월 달경에 이 금품이 제공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7년 공소시효니까 지금 공소시효가 도과됐을 상황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만약에 그때 8월 달경에 진술을 확보하자마자 신속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도 뭐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시에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뭉갰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혹여라도 공소시효가 도과됐다. 이러면은 정말 민중기 특검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이 양평 공무원에 대한 강압 수사 의혹 그리고 민중기 특검 본인의 이 투자와 관련돼서 불거진 의혹 등으로 이 국민들의 이 민중기 특검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가 제기돼 있는데 이번 통일교 수사를 하는 방식과 행태가 부장검사 출신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너무 수사의 기본하고 안 맞는 행태예요. 예. 나는 이렇게 수사하지 않았다. 당연하고요. 당연하고 지금 뭐 검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최소한 이런 사건을 할 때는요. 검사가 수사팀이 이런 정도의 진술을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양쪽을 함께 수사를 해야 이게 그렇군요.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제가 그냥 선입견을 다 배제하고 진영의 어떤 입장을 다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들어봐도 수사기관이 저 사람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기소하고 말고를 결정하잖아요, 김우정 의원님. 그러면 저 사람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쪽에도 줬고 저쪽에도 줬다라는 진술이 있으면 둘 다 진술 조서를 받고 둘 다 수사를 해봐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야 백혜룡 사태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잠시 후 우리가 백혜룡 얘기 나눠보겠지만 근데 한쪽은 안 했다. 더욱이 내부에서 이거 수사해야 된다라는 일선 수사팀의 의견도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 김우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팀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 당시에 바로 이첩을 하든지 네네. 아니면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는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조금 그 적절하게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가 된다고 네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수본에 빨리 이제 어제 이첩이 됐으니까 신속하게 빨리 수사에 착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당 차원에서도 그래야만 당사자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빨리 수사해서 문제가 없다면 빨리 털고 가는 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정권 차원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신속한 수사를 오히려 당에서 촉구하는 게 그게 온당한 지금 정치적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첩한 시기가 너무 늦었다. 김유정 의원님의 지적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언론 보도로 들통이 나고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이제서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이 취지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사 번호 다행히 내사 그 사건 번호 부여한 것은 언론 보도되면서 와글와글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 정도라고 보도는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덮고 가려는 심사는 아니었다라는 걸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건 번호 부여하고 바로 이첩을 했으면 오해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아, 이건 제대로 수사를 요청한 것이었구나라고 적어도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어제였냐라는 것에는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에요. 뒤늦게 이첩한 것은 특검의 의도와 관련돼서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을 비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군요.